도둑질 배우잖아. 내 양심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 배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시대와 동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행복해? 항상 물어요. 정말 행복하냐고. 다큐멘터리 3일이 배움의 참뜻과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에 있는 이 고풍스러운 한옥이 우리가 3일 동안 지켜볼 학성강당입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행랑채 문을 열자 흰 한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큰 소리를 내는데요. 이들은 지금 유학의 가르침을 기록한 사서 삼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2500년 전 사상인 유학을 배우려고 집을 떠나 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학생들이 사랑채로 향하는데요. 유학에서는 예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선생님께 드리는 아침 문안 인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1:1 수업. 이곳에서는 모든 교육이 수준별 맞춤 수업이라는군요. 왜 후딱후딱 안 온다냐? 조금이라도 꾸물거렸다간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예? 글배우러 쉽게 안 와. 너같이 그렇게 생긴 건 몇이나 같이 없어. 해졌냐 애동같이 게? 주태가 여기 옆에 서 있어가지고요 늦게 들었습니다. 피기는 좋네. 외부에서 배우러 오는 제자들까지 아침 시간 동안 20명이 넘게 가르치자면 늘 시간이 빠듯합니다. 아침에 공부하시는 거 좋은 점 있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께 배운다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이걸 배워서 글 배우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신의 도가 나아가는 화석 김수연 선생님께서는 지난 54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셨는데요. 학생들에게 학비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승이란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깨우쳐주는 것뿐이니 수업료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어찌요? 목매니 송아지지.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시나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데 글 배우지 뭐 어떤 것을 배워. 도둑질 배우고 하는데 사람들은 글 배워. 이 하면은 도둑질 배우잖아. 내 양심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 배워. 그러고 내 양심대로 행하려고. 화석 선생님의 5살 배기 막내 손자도 벌써 일어났네요. 1:1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공부방에선 서예가 한참입니다. 현재 학성강당에서 숙식을 하며 공부하는 학생은 모두 12명. 나이도 고향도 학력도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18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왜 어쩌다 여기 오신 거죠? 옆에 이 형들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뭐 학교 부적응에
학교 부족, 성적 부진, 학교 부적응, 그리고 뭐 과도한 PC 사용으로 정신적 혼란 뭐 이런 거. 저 선배 말씀이 맞습니까? 예. 저 나쁜 인간, 저 나쁜 인간. 이 인간아, 너도 사회에 적응 못해갖고 여기 왔잖아. 그러면 그 말로 치면은 인간아, 애를 아주 매도를 해라, 매도를 해. 인간들. 그럼 부모님이 뭐라 생각하시겠어? 얘가 소학책 있지? 이게 소학책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때까지 싹 연송을 했어요. 연송이란 거는 처음에 첫 장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책을 다 외웠어요, 얘가. 입표제일이라 사사자왈 천명 지위성 이호 술성 지위도요 수도 지위교라시니 측천명하며 배움의 중요성에 관한 대목을 외우는 홍래.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자로 지소의학하노라. 언뜻 특별해 보이는 유학이란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이제 공부 자체가 이렇게 한학이고 예전 학문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가장 현실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시대와 동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자신도. 1년 전 제주도에서 왔다는 홍래가 고등학교 대신 서당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혼나죠. 산다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맨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부모님께서 있으라고 해서 있었고요. 지금은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그냥 제 부모님께서는 이 밖에 사는 그런 제도 교육보다는 이렇게 좀 정신 교육 같은 걸로 해서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사는 거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오후가 되자 서당에 버스 한 대가 도착합니다. 김제시에서 올해부터 특별히 아이들의 유학 공부를 위해 이 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군요. 정지는 여기서 어떤 공부했어요? 사자 수학했는데 사랑이 천하고 하이지 아니 전시시간에 이민원하고 이모모론하니 이런 성신자는 전지소개하여 강의사락자는 지지소세하여. 한문 배우는 게 더 좋아요? 네. 왜 좋아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걸 배우면 아무거나 다들 뭐니. 고생하시나시고 모국하시니로다. 이 정도 속도로 알았어? 네. 시작. 고생하시나시고 모국하시니로다. 오기해야 하시고 유익보하로다. 초급반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로 시작되는 사자 소학부터 배웁니다. 망령 가는 것도 여러 개 있어. 자, 하나 눈썹까지 올리고 하나. 자, 이때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 손바닥은 이곳에서는 아래쪽으로. 글자 공부뿐 아니라 예절 교육도 중요시합니다. 단순히 한자 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인성 교육까지 하는 셈이죠. 6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이 아이들에겐 유학은 쉽고 즐거운 공부이자 놀이입니다. 하석 선생님의 뒤를 이어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막내 아들 김종회 씨. 학생들을 가르치며 서당 운영을 위해 묘목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은 제자들이 막 말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같이 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옛날 설기들도 다 같이 했어요. 농사 공부를. 그러지.
선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공부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들 안 하셨어요. 직접 손으로. 그럼 공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쓰여짐 공효가 있어야지 공부를 위한 공부만 되어서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렇다 할 이익이 없지요. 교육이든 농사든 사회에 쓰일 때 공부도 의미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행랑채 옆 식당.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자 식당이 분주해지는데요.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 둘이가 여기 와 있어요. 아들 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식을 떼어놓은 지가 오래돼서 좋은 반찬 해주고 싶지. 장성한 아들 둘을 서당에 보낸 어머니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여기서 대학교를 군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갖고 내가 한 이제 공백 기간 있어서 여기 와서 좀 한 1년간 공부하고 있나 하고 보냈더니 한 이제 8개월이나 됐는데 엄마 나 대학교 안 가고 여기서 공부하면 어쩌겠냐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들 결정에 내가 따라줬죠. 식사를 하셔야 학생들. 오전에 만났던 윤창 씨가 바로 그 아들이었군요. 예. 한학 공부를 좋아했던 어머니가 권유해서 시작했지만 이젠 누구보다 열성적인 학생이 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머니 곁에 있다고? 부러워하죠. 뭐 이제 옷도 져가지고 예전에는 다 같이 빨래를 하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빠주신 것보다는 좀 덜 깨끗했는데 제 건 이제 어머니가 직접 빨아주시니까 이렇게 네 옷은 이렇게 깨끗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도 엄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농담으로. 수업료와 잠자리가 무료니 식사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을 거두어 식비를 충당한다고 하네요. 졸지에 12명의 식사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 광주에서 이곳까지 오게 만든 또 한 명의 아들은 누굴까요? 저 형이에요. 한 살 많아요. 제 어머니십니다. 아드님 때문에 여기 내려오셨나봐요, 어머니도. 네, 그렇습니다. 유학을 배우면서 생각이 깊어진 동생을 보고 서당행을 자청했다는 형님.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학문을 하겠다는 형제나 그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나 대단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공부방에 들어섭니다. 11년 전부터 서울과 서당을 오가며 유학을 배운다는 이분, 이력이 특이합니다. 하신 일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영화 쪽 일을 좀 하는데요. 감독이 아니라 이제 예비 감독 지망생입니다. 아니 또 영화 쪽 이렇게 영화 쪽 계신 분들 유학에 어쩐 일로 또? 유학이라는 게 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다 가지고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연관돼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제 뜻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배우게 된 유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 중 가장 긴장된 순간, 바로 시험 시간입니다. 하계 제일이라 재활하계 시습지면 불여결후와 힘이냐 학문의 즐거움을 논한 논어 학이편을 외는 창현이에 이어 서당에 온 지 6개월 된 창국 씨는 소학 명륜편을 외웁니다. 음주 불지 변모하며
부모가 병이 났을 때 자식으로서 금해야 할 것들을 적은 내용인데요. 서당의 나이 많은 막내 창국 씨. 아직도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됩니다. 땀나네요. 이 정도면 통과한 건가요? 네? 이 정도면 통과한 건가요? 네. 땀까지 닦으시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 또 봐야 잘해. 아 오늘 건 이제 내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오늘 계속 봐요. 열 때까지. 반면 시험을 가볍게 통과한 창현이 가정 문제로 초등학교 졸업 후 전국의 서당을 떠돌다 2년 전 학성 강당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뭐 친구들은 다 그냥 학교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떨어뜨려 보낸다는 거에 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땐 많이 힘들었죠. 우선 집이 제일 그리웠고 외지에서 혼자 있는다는 게 어린 나이에 그게 참 힘들었어요. 네, 저녁에 맨날 부모님 보고 싶다 울기도 하고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이게 더 편하게 됐어요. 소망이 죽으시네요, 진짜.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나가라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다 생각하고 선생님도 저보고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라 하셨고 그렇죠. 계속 있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시험이 끝나고 책상만 치우면 공부방은 침실로 변합니다. 보통 밖에서는 하나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개인 자유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죠.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잘 때까지가 일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휴식 편하게 있는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생활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 관리가 되거든요. 한가해 보여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학생들.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빛나는 젊음을 바쳐 공부를 하는 걸까요? 궁금증을 아는 채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새벽 4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 법도 한데 모두 한 번에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이어지는 몸풀기 운동. 옛날 선비들이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했던 그런 동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인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시에 일어나는 강조하시는데, 근데 제가 몇 년 인시를 해본 인시에 이렇게 좀 꾸준히 일어나 보니까 느낌이 하루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또 하루를 계획할 수도 있고 머리가 제일 맑더라고요.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이곳에서는 주말도 공휴일도 따로 없습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 한 달에 단 이틀 쉬는 날이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 문안을 드리는 제자들. 부모의 은덕은 낳아서 기른 은덕이요. 스승의 은덕은 가르쳐 사람 만든 은덕이란 말이 있죠. 문안 인사는 그 스승님에 대한 존경의 뜻입니다. 그런데 웬 낯선 부부가 문안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아무래도 서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속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요? 집 식구들이 다. 근데 이제는 안 계시고. 네, 옆으로 분가했어요. 옆집 옆으로요? 네. 저는 이
이걸 안 배웠으면 이 공부를 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저한테 참 많이 큰 인생에서 가장 크게 나를 바꾸게 했던 내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를 못 왔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놓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과의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공부방에선 유순 씨가 서울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궁금했던 걸 물어봅니다. 잘 알려주나요? 잘 못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윤창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이, 물어봐 윤창이.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윤창이 이거 해봐. 결국 최고참이 나서네요. 게이 씨하고 이제 맹 씨가 있는데 그때 당시 게이 씨가 좀 이렇게 권력이라든가 그 계급이 더 높았어. 아, 게시와 맹씨 그 사이 정도로 대접을 사이 해주겠다. 정도로 그러시구나. 굳이 이게 자, 누구라고 왜? 보통 한 6년 정도 잡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대학 중용을 합쳐서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노노하고 맹자 양이 좀 많아요. 그 노노 2년, 맹자 2년 이렇게.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이제 보통 10년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거기까지 해서 예. 사설 제대로 보는데 10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고 그냥 많죠, 나가시는 아주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예. 되게 어떤 바예요, 형태가? 주로 고등학생들이 이제 부모 손에 이끌려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뭐 없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없던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아침에 데리고 왔는데 점심 먹으려고 찾아오고, 제가 이제 일하고 막 바쁜 와중에 점심 먹으려고 보니까 애가 없어서 어디 갔냐 찾아보면은 짐이랑 함께 사라진 애들이 또 있고, 많아요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학성강당 바로 옆에 위치한 이 한옥이 아침에 만났던 박근 씨 부부의 집입니다. 2년 전 분가한 제자의 살림이 걱정된 화석 선생님께서 잠시 들리셨네요. 서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부엌 옆 단칸방에서 공부하며 6년을 살았던 부부. 풍족하진 않았지만 사람의 길을 깨우치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는 이들입니다. 서당 안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선생님 서당 안에 있다가요 여기만 나와도 못한 것 같아요. 안 느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한 것을 버리고 노력하면 될 테지 하고 또 처음에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 놓고 또 옆붙이 또 이해하고. 10년 공부로 모자라 또다시 10년을 더 공부하겠다는 박근 씨. 그동안의 생계수단으로 된장을 만들어 팔 계획입니다. 그저 선생님 곁에서 공부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이죠. 학교 배울 학교 어른 장 가르칠다 흘리다 가르칠 교 그 어려운 노노 맹자보다 막내 손자 천자문 가르치기가 더 힘듭니다. 나 셋다고? 나 일 그래서 밤내 이게 뭐고? 이거는 학교 가르칠 교 그걸 가르칠 가르친다고. 교 학교 교자하고 가르칠 교 가르칠 교
달보 이거 자세히 바라봐봐. 학교 차리게 했는데 이걸 가르칠 교. 말한다고 말씀어. 말씀어. 어디 폭포에서 가시겠어? 공부가 끝나자 슬며시 벽장문을 여시는데요. 이게 바로 손자를 할아버지의 사랑채에 들어오게 하는 이유였네요. 좋아요.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과 상벌제도, 화석 선생님의 54년 교육 노하우인가 봅니다. 학생들 아침에 제 뵀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또 그때랑 그때 더 이렇게 난처해 하시고. 그때는 큰 놈들이라 잘못하면 혼을 내야지. 근데 어린 친구들이라 혼도 못 내시고 기죽을까봐. 살살 달래주면서 이렇게. 그럼 막 큰 소리로 혼내는 소문을 안 와본 지야. 그럼 안 한다고 밤낮 또대기를 그죠 저것이야. 공부는 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 그 시각 공부방에선 김종회 선생님이 학생들과 유학의 길에 대해 토론 중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의 측면을 보죠. 그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궁극적으로 공부를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공부라는 것은 채고 돈 버는 것은 용인데 채용이 불이요. 두 개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공부는 의에 마땅하게 살으려고 공부를 하고 돈벌이는 의에 마땅하게 사는 것이요. 그러면 돈벌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공자께서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마부라도 지편지사라도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 근데 그것이 과연 맞는 돈벌이냐 맞지 않는 돈벌이냐의 차이야. 자기가 정당한 노력이 될까? 바른 일 그것이라고 하면 작게는 너를 위하는 것이고 크게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 게 의에 맞냐 안 맞냐만 잘 따져본 일이고 그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돈을 많이 벌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는 것이고 유학을 배운 자의 도리요. 이치에 맞게 현실에 맞게 사는 법을 찾기 위한 이들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3년) 전 한의대를 졸업했지만 한의원 개원도 미뤄둔 채 6년째 공부만 하고 있는 안성 씨. 네, 좀 나와서 쉬고 있어요. 보통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고민이요? 네. 이제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죠. 부모님은 이제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장가도 갈 나이도 지났고 돈도 벌어야 할 나이도 됐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들어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인생의 먼 길을 잠시 돌아서 가더라도 사람의 길을 깨치는 것이 먼저라고 믿기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예, 이제 자야죠. 안녕히 주무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상과 현실,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밤은 깊어갑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전국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음예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거 쓰시게 좋은 게 경계 무하야.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경계를 해라. 법도를 제대로 지키면은
복이 두르고 법도를 잊어먹으면은 재앙이 두른다 그 말이야. 화는 불행한 손님들에게 나눠줄 부채에 쓰인 서경에서 인용한 글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제 알겠지? 예.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런 사람은 공부에 아무 맛도 모르는 사람이야. 저기 젊은 녀석이 모르판이 싫어. 훨씬 나은데요. 서당에서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뭘 붙이고 계신가요? 상음예도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는 행사에 그 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상을 바깥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둥글고 안에는 땅을 상징하는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각지고 가운데는 장인공자 형태로 그 도형을 그려서 그 주변을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그 하나로 되는 형상을 몸을 체득하면서 그 선생님 앞에서 배운 바를 실천하는 거죠. 아니 높이 말고 상하. 좌우. 평평해요. 까불지 말고 장난치. 아이들도 상음례의 일원으로 의젓하게 의관을 갖췄습니다. 오늘 제자 대표로 시험을 치르게 될 홍례를 보기 위해 부모님이 오셨네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만 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보실 텐데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못 본 사이에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많이 기대보다는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서 공교육을 시킬 건가 아니면은 좀 색다른 공부를 시킬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 공교육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그 획일화돼 있고 줄 세우기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와서 그래도 인성교육하고 그다음에 이 한문 공부란 게 논리를 키워주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다시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다른 학문을 선택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그 학문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옳은 선택인가 하셨죠? 예. 오, 저희 많이 싸웠어요. 신랑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그 의지로 맞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냥 공교육으로 하면 되지 했는데 한번 맡겨보라고. 아이 삶에 있어서 그 시간 이렇게 긴 시간 아니다. 그 시간에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해서 이제 수능을 하고 갔는데 그냥 너무 기특하죠. 뭐 처음에 여기 보냈을 때 그 마음이랑 해가지고는 뭐 이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10시 반 드디어 상음례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온 제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상음례는 졸업한 학생들이 매년 선생님을 찾아와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검증받고 문화생들 간의 예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성 강당을 통해 배출된 제자만도 6천여 명. 그중에서 대표로 뽑힌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자가 배강할 대목을 적어놓은 일종의 시험지인 생을 첫 번째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첫 학생의 시험 문제는 사서 중에서도 중용 12장. 첫 번째 학생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 학생은 10년이 드디어 재학생 대표로 나선 홍례 차례. 도정사하더니라 여차즉 생자의 형용이 반정하며 제과인이니라 내 측의 활 소학 입교편 1장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외우는 홍례. 과연 선생님은 합격점을 주실까요?
남유여유하며 남반여기요 여반사 어렵게 보냈기에 첫 번째 통과 의뢰인 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라는 부모님입니다. 오늘 잘했구나 못했구나는 어느 정도 가름하지. 홍래에 이어 이번엔 창현이가 시험 문제를 받아듭니다. 선생님께 의벌을 올리고 대활하게 시스지며 불여결과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락화 임부지 불운이면 불여군자화 다행히 촬영 첫날 공부했던 논어 하기 편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유학을 공부하며 달라진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부모들도 함께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마지막 학생, 바로 화석 선생님의 친손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긴장을 너무 했나 본데요. 지켜보는 엄마의 애가 더 탑니다. 결국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불원천리 이래하시니 불원천리 이래하시니 연장유 일이 유리호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풀 죽었을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시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교차하는 며느리입니다. 어젯밤에 연습할 때 잘하는데. 네. 아이고 우리 오늘 아들 딸 다 난리네요. 어쩐데. 막 어머니 보니까 막 손이 막 긴장하셔가지고. 어머니 더 긴장하시는 거 같아요. 네. 잘해야는데. 네, 다른 땐 잘하는데 연습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속상하시. 조금. 여러분들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어도 나 속마음은 재미가 있어서 내 기분은 참 좋습니다. 재밌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시간에 걸친 상음례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내 꿇어앉아 있었던 학생들의 고충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다 못 외웠었어요? 아 예. 다 외우긴 했어. 근데 왜 못했어요? 잘 먹고 살았어. 상음례를 무사히 마친 홍례가 당당하게 나옵니다. 예? 끝났는데. 그냥 그래도 운이 좋게 그냥 제가 잘 외우던 부분이 걸려서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떨리지 않았어요? 엄청 떨렸어요. 처음엔 서당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아들이 이젠 제법 의젓해진 것 같아 고맙기만 합니다. 완전 반듯하고 그냥 뒷모습 똑바르던데 앉아 있는데 네가 제일 반듯하더라고. 아니 나란히 상 받은 거예요? 아니요, 밥이에요. 저 혼자 다 먹으라고요, 이거. 통과했는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선생님께 칭찬 들어야죠, 이제. 아이고 그 힘드는 것이 손님들을 일일이 배웅하고 돌아오신 화석 선생님. 참는 거 못 참는 것이 있어. 오늘 어떻게 학생들 강하는 거는 어떠셨습니까? 시원찮으지. 시원찮으나 그 요새 사회에 아까 말대로 너무 강요하면 안 와본지요. 그 나는 많이 왔으면 시간인데 안 오면 걱정되는 게 강요를 못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실 생각이세요? 뭐 내 힘닿는데 깨거두라고는 내 단원이 그래. 저녁까지
잘 가르치고 잘 잤는데 아침을 본 게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원월이요. 남들과 다른 길 속에서 홍래네 가족은 원하던 걸 얻었을까요? 오케이. 항상 물어요. 정말 행복하냐고.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도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네가 또 다른 걸 한다면 하겠다, 기다려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 아이 말이 여기서 계속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보여지는 잠깐의 전화 통화 시간이나 그런 시간대마다 아이가 잘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홍래군의 바람은 어떠세요? 근데 그 공부든 아니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한 가지를 10년 정도를 하면은 이렇게 그 일에 써만큼은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여기서 한 10년은 있다가 그 여기서도 그 접장님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서 정도를 좀 보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우선은 사서를 떼는 게 우선 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뭔가를 선택한다고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상음예에 통과했다는 기쁨보다는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아쉬움이 더 큰 창현이. 오늘 상임이었는데 아버님 안 오셨죠? 예, 섭섭했어요 많이. 꼭 오셨으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일 때문에 못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오라고 하셨어요? 네, 몇 번 계속 일주일 내내 전화했어요. 아버님하고 전화 통화하셨어요, 그 이후로? 예, 통과했다고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기뻐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냥 열심히 해서 참 기쁘다고 하시고 이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움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자 부모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다는 창현이. 행복은 빗물이 스며들듯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창현이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남들과 다른 유학이라는 공부를 하며 이들이 얻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부 다 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게 참 공부 다 했다는 표현이 선생님 또 혼나거든요. 저희는요, 이게 공부가 끝이 없는 건데 이제 공부 다 했냐 이렇게 혼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좀 그렇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각자 생업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쓰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올라갑니다. 오늘 가시면 이제 또 다음 어떤 일 하시려고요? 또 올라가서 하던 일 또 계속 하고요. 이제 뭐 영화 작업 일, 시나리오도 쓰고 또뭐 영화 스텝 일도 하고 올라가서 또 일을 해야죠. 저는 좀 사당에 조그만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일하는로서 저는 이제 영화 쪽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이런 서양의 사상, 그 사당의 사상이나 이런 좋은 어떤 뜻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문을 통해 이제 인간의 길, 그 입구에 섰다는 창현이. 그에게 출구는 어디쯤일지 물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유학 공부하실 거죠?
예. 언제까지 할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남다면 계속 해야죠. 50년 뒤에 네. 창현 씨는 지금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 화석 선생님처럼 후학자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르침의 삶을 살아오신 화석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은 글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마음에 이제 기억하고 갈게요. 시방 여기서 시방하라고. 예. 참 안반에 애기 낳으라고 그냥 저러는 것이나 한 가지지. 느닷없이만. 유학은 사람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리에 맞는 것을 배워. 그 천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수천 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것이 천리요. 더 길게 말할 것 없이 제일 첫째 부모 사랑 존경하고 자기 아들 사랑하고 내가 마음 속상하더라도 서로 참고 우애 있고 잘 살고 어른기 존경하고 그게 사람 길이요. 걸어가는 길. 학성강당에는 한평생 유학의 길을 걸어온 선생님이 계시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저희 촬영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욕이나 말고 가야 해요. 편하게 잘 쉬었다고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세상의 잣대와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해진 길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다른 것일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